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는 한 2주 정도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올해 수능 국어 수업 세팅을 하느라고 여러분들 좀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찾아뵙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3일에서 6일 텀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하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제가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정보를 전달 드릴 거고요.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조카에게 전해준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무전공 입학하고 수시에 수능 최저 반영이 이제 적용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은 이 올해 입시에 대한 상황과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린 이후에 올해 추가 모집 영상 그리고 수능 국어 입시 전략 자료들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분명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늘 혼란스럽지만 중심을 지켜나갔을 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그 기회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전공이라는 건 뭐 자율전공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과생들한테는 좋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과생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악재에 가까워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보면 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과생이나 문과생이나 입학한 이후에 보면 좀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원래 이제 대입에서는 대입 제도나 이런 걸 발표할 때는 4년 예고제라고 해서 좀 대학들한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뭐 작년도 그렇고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너무 급박해요. 그리고 방식이 러프해요. 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전공 제도는 올해 4월까지 정비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될까? 제대로 될까? 하는 이제 생각은 듭니다. 개수로 치면 104개 학교, 비율로 치면 77%의 학교가 무전공을 굉장히 확대하거나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대학 몇 개를 보시면 다 더하면 한 1,700명, 1,600에서 1,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입니다. 서울대에서 400명, 서강대에서 50명 이상, 한양대에서 250명, 국민대에서 990명인데 사실 서강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 보시면 이과 친구들한테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학부생 전체를 자율전공학부로 일단 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전과 제도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왜 무전공 전형을 확대할까요? 물론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뭐 수험생들한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급박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예산이 8,852억 원이었는데요. 요 중에 절반 50%인 4,426억 원이 이제 요 기준을 맞추는 학교들한테 인센티브로 배정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좀 재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재원이었죠. 물론 지금은 이 방침이 철회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뭐 가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께서도 그 이제 의지를 분명히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집 후에 전공자를 선택하는 경우 서울대와 한양대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메디컬과 사범계열은 제외했습니다. 성대, 이대, 세종대 등의 경우는 계열별 및 단과대 단위 모집 후에 단과대 내에서 전공 자율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입시에서 세종대에서 계열별 모집을 했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과별로 정원이 150% 이내입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친구들은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무제한으로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 150% 이내에서만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주요 대학들도 지금 무전공 입학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전형 계획을 갈아엎어야 되고 너무 이제 급박하게 진행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플러스 알파로 인원이 배정되는 게 아니고요. 즉 모집 확대가 아니고요. 이 무전공 광역 모집을 위해서 기초학문 관련 학과 그리고 비인기 학과 인문사회 계열의 모집 인원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한테는 안 좋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전공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원하는 과로 진입하지 못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정시 원서 영역, 수시 원서 영역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으며 수도권 대학으로의 선호도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판을 선택하는 경우 보다도 간판보다도 학과를 선택하는 그런 친구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전공이 확대가 되면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전공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올라가면 대학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워낙 다양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처가 어렵고요. 그리고 1학년 때 기초 역량을 쌓지 못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몰아들어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오히려 부담감이 될 수가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더 늦게 졸업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한동대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자율전공학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뉴스에 좀 나왔었고, 그걸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한동대하고 일반 대학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개설되어 있는 학과의 수, 뭐 학과의 종류 차이도 심하고요. 그래서 한동대에서 이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다른 대학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다른 대학에 확대 적용을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뭐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의 댓글입니다. 그리고 한동대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들이 이제 좀 유연하게 전공을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이제 그 교원들도 그 상시 파악, 그런 어떤 학생들의 선택 현황을 상시 파악해서 교원들의 어떤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걸 다른 학교에 이제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동대는 어떤지 몰라도 다른 학교에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계약직 교원을 많이 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계약직 교원을 늘리게 되면 사실은 유능한 분들이 여기에 지원하지 안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였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공대를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애들을 더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뭐 전공의 150%까지 늘어난다고 했으니 인원이 늘어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뭐 장비 한 대당 뭐 적정한 어떤 학생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맞추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애들이 늘어나는 만큼 최신 장비, 비싼 최신 장비를 그 현행 비율에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추가 도입을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예전에 72학점을 넘게 수강해야 했었는데 1학년을 빼버리면 이게 오히려 애들한테 더 힘들고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뭐 이런 얘기는 처치하더라도 일단 들어갈 때 애들이 지금 진로도 안 정해져 있고 그런데 그 기회가 일단 더 중시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무전공 입학이 정시나 아이들한테 미칠 영향은
사실 뭐 이과생들한테는 일단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이슈도 있으니까 이과생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위에 그 댓글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뭐 학생 한 명당 뭐 교수님 수라든지 교원의 어떤 수라든지 이런 거를 퀄리티 있게 맞춰갈 수 있겠냐 하는 문제는 의문은 그대로 저도 남아 있거든요. 조금 이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대학 학벌 체제가 더 공고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냥 학교만 붙으면 뭐 전과나 무전공으로 해서 뚫으면 되니까요. 그냥 무조건 간판 높여 쓰자 이렇게 되면서 학벌이 더 이제 그 공고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3번은 아까 말씀드렸고 4번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아이들 자체도 굳이 진로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학년 때 시간을 준다고 해서 애들이 치열하게 고민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아이들은 또 그때 가면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나중에 생각해야지 해서 이제 미룰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시간을 줘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올해 입시에서는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요 10개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수시에서 반영하겠다는 건데요. 내신 위주로 준비한 수험생들이 이제 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대를 제외하고 고대, 연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가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인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하고요. 최저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기준이 꽤 빡빡합니다, 생각보다. 종합전형에서도 이제 서울대, 고대, 연대, 이대 4개 교에서 적용했던 거를 한양대랑 시립대도 추가해가지고 가세해가지고 최저 기준을 새로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 내년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그러니까 2023년 작년 12월 23일자 기사였기 때문에 발표 난 게 이제 12월 23일이었거든요. 내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올해부터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나는 수능이나 뭐 모의고사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신 준비만 열심히 해야겠어. 이런 친구들은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기회인 게 사실은 이 수시 제도를 보면 뭐 내신 시험 한 번 이제 망치면 한 번, 두 번 망치면 그냥 정시 파이터가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신을 아예 포기해 버리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하다 보면 내신 시험을 뭐 다소 못 보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신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고3이 됐을 때도 내신이 좀 부족하지만 수능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 이 최저 기준이 좀 높은 까다로운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이 N수생들을 피해서 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정시 파이터다 이런 경우도 수시를 좀 준비를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내신 위주로만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빨리 수능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요. 그래서 기회를 좀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변화도 가파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입시 제도에서도 이제 뭔가 100% 뭔가 확실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불확실성을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리스크를 짊어지고 극복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멘탈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매년 그랬지만 올해는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에게 너무 불안감을 내비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걱정된다 이렇게 표출하진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부모님들께서 불안하시면 오히려 이제
애들을 쪼으시죠, 많이. 압박을 하십니다. 올해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압박을 하시는데요. 올해만큼은 조금 압박하시기보다는 같이 잘 해나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건은 어쨌든 수능이 되었죠. 예, 입시제도의 중심이 수능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한 해답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과중한 공부라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제도도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수학, 과학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막 등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막 사설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 제껴야 되고 양치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N수행이 무조건 유리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과도한 수학과학 용어가 없어지고 이렇게 기본적인 능력치를 좀 중시하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고3들도 충분히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N수생들보다 더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 N수생들은 뭔가 기존의 어떤 수능 시험에 대한 틀이 강하게 박혀 있거든요. N수생들은 그런 틀을 좀 버리고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 방향성을 갖춰야겠고요. 고3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고3이나 N수생이나 맹목적인 공부, 양치기는 좀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대형강이나 인강수강을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1타 강사의 수강생이 보통 한 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이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보통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 중에 한 100명 정도만 댓글을 올립니다. 예. 물론 뭐 강의가 좋아요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1, 2등급이 됐어요 이런 댓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게 잡으면 한 100명, 200명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전체 수강생의 어떤 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미비한 수치입니다. 네, 1000명 중에 100명이 10%죠. 10,000명 중에 100명은 1%입니다. 10만 명 중에 100명은 0.1%입니다. 0.1%만이 이렇게 이제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볼 때는 뭔가를 기대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댓글을 보고, 나도 이 사람 걸 무작정 따라가기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혼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혼공하겠다 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약점 분석도 하고 강점 파악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여러분들은 양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수험생들이 빠지는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과 함께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좀 성찰을 하시면서 학습 디자인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셀프 리플렉션,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유형이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정확히는. 물론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 기조를 따라갈 것 같은데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뭔가 비법이라든지 뭐 이제 특이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유연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유연하려면 멘탈하고요. 메타인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올해는 특히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듣기 싫어하지 마시고 꼭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멘탈과 함께 입시 정보, 플래너 작성법,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것들 빠짐없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컨텐츠보다는 저는 기본, 중심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공부는 사실 방향성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을 가겠다고 하고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그렇고 한다는 친구들은 어떤 학원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녀분 스스로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의 약점은 뭐고 나의 강점은 뭐고 이때 반드시 멘탈적인 부분을 포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 현역 때는 그냥 혼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한 친구들, 그리고 무작정 강의를 따라가면 될 것이다. 좀 극단적이거든요, 애들이. 고3 때는. 예,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향을 냉정하게 파악한 다음, 거기에 맞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미래에 이제 어떤 인재가 될 것인지 그런 고민도 좀 해보세요. 물론 무전공이 확대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너도 나도 이 고민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무전공만 박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진로를 고민하시고 확정하는 친구들은 역으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특히 문과 친구들은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점수 올려서 간판 높게 가고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그냥 무전공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인생 진짜 꼬일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고 싶은 걸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입시제도가 생긴 이래로 혼란스럽지 않았던 해는 없었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